안녕하세요. 월드 이모저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군가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해외 K-드라마 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목만 올린 글들이 많아서 그런 글들은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추천하는 이유나 감상을 같이 올린 글 위주로 선택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매우 균형 잡혀 있다고 느낍니다. 주인공과 여주인공 간의 좋은 화학 반응, 흥미로운 조연 마을 사람들, 절경 속의 화려한 배경, 저는 그것이 제일 그리워요. 기분 좋고 편안하며 위로가 되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도 갯마을 차차차를 사랑합니다.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주민들입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멋진 캐릭터입니다. 가족들이 이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권유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가족의 첫 번째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나의 아저씨입니다. 끝없이 매년 매일 나의 아저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사랑이라는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이미 3번 이상 봤는데도 다시 보고 싶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다는 뜻이죠. 아직 미생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멋진 캐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라 1988과 나의 아저씨에 대한 언급은 모두 동의합니다. 악의 꼬든 모든 것을 갖춘 좋은 추천작입니다. 드라마, 로맨스, 긴장감, 살인 등이 모두 있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추천합니다. 응답하라 1988은 그동안 만들어진 가장 멋진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꼭 시청 추천드립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추천합니다. 여러 번 다시 보면서 매번 다른 캐릭터에 공감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본 드라마가 4개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태양의 후예, 킬러, 오마이 비너스요. 제게 떠오르는 몇 개의 작품이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이 작품은 아름다운 시리즈이며 모든 면 OST, 시네마토그래피, 연기 등에서 완벽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연애 이야기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매력적인 멜로드라마 요소도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봄밤과 그 남자의 기억법을 추천합니다. 두 작품 모두 주인공 커플 간의 케미가 뛰어납니다. 또한 봄밤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붙어서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족 구성원은 정말로 멍청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추천하고 싶지만 여주인공의 어머니를 건너뛰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봄밤은 현실적이고 어려운 복잡한 연애를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클리셰가 없어요. 아주 복잡한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드라마를 이길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25, 21가 최고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를 고르자면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고 할게요. 상위 5개는 있지만 질문에 맞춰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왜일까요? 하지만 다른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은 미스터 퀸, 응답하라 1988, 괜찮아 사랑이야, 빈센조, 구미호, 하이바이 마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18 어게인, 환상의 짝꿍, 시카고 타자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등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꼽을 것입니다. 저는 보통 TV 프로그램을 다시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는 3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가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이며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로 좋아하는 드라마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마음 아픈 로맨스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다양한 사랑의 형태, 최고의 친구들, 가족, 연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항상 최고의 해피한 로맨스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공감이 가능하며 재미있어서 웃을 수 있습니다. 25, 21도 좋았습니다. 그 시대에 기반을 둔 것이 좋았고 레트로한 한국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올드 힙합들도 좋았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대중적인 한국 드라마와는 매우 다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따뜻한 감동을 줍니다. 처음 몇 에피소드는 조금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릴러나 빠른 페이스의 드라마를 보는데 익숙한 경우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엔딩은 완벽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작은 매우 가벼운 톤에서 시작하며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감정적인 줄거리를 더 가볍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시청 후 씁쓸한 공허함을 남기는 종류의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로맨스만 있는 촌스러운 드라마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나라수 마나라를 추천합니다. 이 드라마는 6화로 짧고 로맨스 스토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천천히 연애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드라마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드라마는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비판적인 요소들을 다루면서도 주로 감정적인 부분을 통해 이를 나타냅니다. K-드라마에서 전반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양 미디어에서는 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서 저에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창욱의 연기력은 이 드라마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로맨스, 연애, 짝사랑, 천천히 연애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K-드라마를 꼭 시도해보아야 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보지 않는다면 좋은 콘텐츠를 놓치게 될 겁니다. 남자라면 킹덤을 추천할 것이고 이미 봤다면 스타트업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최애 작품에는 들지 않지만 스타트업은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로맨스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인트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판왕급이 아니더라도 이 드라마를 통해 다음에 볼 드라마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가포차와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둘 다 여러 번 시청했고 다시 볼 계획도 있습니다. 쌍가포차를 정말 사랑합니다. 멋진 캐릭터와 멋진 이야기, 웃긴 장면들이 많습니다. 다른 드라마에서 빨간 포장마차가 등장할 때마다 쌍가포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의 불시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사로잡은 장면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감동적인 로맨스와 액션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다른 장르를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사극을 좋아하고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대서사시 선덕여왕을 추천합니다. 출연진은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넘치며 2009년 방영 이후로 잘 알려진 배우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가장 화려한 여성 악역이 2명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전투와 검술 장면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김남길의 잊을 수 없는 눈빛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나요? 이 드라마는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허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부작이므로 시청에는 결코 적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조영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본 K-드라마였고 아직도 즐기고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3분의 1이 약간 늘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킹덤과 봉밤은 유일하게 여러 번 시청한 K-드라마입니다. 다른 드라마들은 2번 시청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무브 투 헤븐은 다시 한번 볼 수 있지만 그 많은 눈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도깨비도 좋지만 빈센조는 액션과 범죄, 비꼬는 듯하면서도 어두운 분위기와 유머, 그리고 로맨스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모든 부수적인 인물들도 매력적이고 빛을 발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게는 미스터리 범죄, 영리함, 악한 인물들에게 벌을 받게 하는 정의감, 배역들의 심리 상태 등을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인공은 여주인공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인물들과도 사랑에 빠지지만 차가운 외면, 따뜻한 내면의 유형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독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추천해요. 이 드라마를 몇 번째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사랑의 불시착은 영원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이며 천천히 흘러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아, 이건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하지만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쌈 마이웨이나
무브 투 헤븐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둘 다 마음을 치유하고 끝나면 따뜻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오해영을 추천합니다. 이건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들의 케미와 모든 노래가 완벽합니다.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네요. 진정한 키스 장면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동감합니다. 매우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의 오랜 고통을 본 이후에 저는 서현진의 팬이 되었습니다.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렵네요. 많은 K-드라마를 시청했기 때문에 좋은 드라마란 기억이 생생히 남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장르에 따라 추천하는 드라마가 다릅니다. 힘센 여자 도봉순, 환상적인 요소가 더해진 완벽한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주인공 커플은 완벽합니다. 도깨비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푸른 바다의 전설,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역사적 요소 재미있는 주인공들, A급 배우들. 이 드라마는 친구를 K-드라마 팬으로 변환시켰습니다. 고백 부부 인생의 교훈이 담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결혼하게 된다면 내 파트너와 함께 다시 보고 싶습니다. 즐거운 시청이었지만 치유적이며 관계의 교훈이 가득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 모든 드라마들이 2017년에 방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정말 멋진 K-드라마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악의 꽃 추리의 여왕 밤을 걷는 선비, 구름이 그린 달빛,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미스 함무라비, 힘센 여자 도봉순, 아스달 연대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이 있습니다. 빅마우스는 시청자들을 긴장시키는 스릴 넘치는 K-드라마입니다. 낮은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고 사기꾼으로 몰리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반전의 반전이 가득 찬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우영우를 추천합니다. 멋진 추천입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영우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거나 가르치려는 데에 너무 집착하는 작품인 줄 알고 1년간 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리스는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 중 하나였고 때때로 전개가 이상해지기도 했지만 매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만 고르기가 힘드네요. 저는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청춘기록을 정말 좋아합니다. 약한 영웅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격렬한 폭력과 대립을 겪는 무리한 상황을 다룬 웹툰입니다. 약한 영웅을 추천하는 이유는 드라마가 웹툰의 프리퀄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 후에 웹툰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나면 웹툰 첫 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3번이나 시청했습니다. 전 그걸 동료에게 추천했고 이제 그녀는 다른 모든 K-드라마에 광적으로 빠졌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슬기로운 감방생활 모두 추천합니다. 언제나 도깨비를 추천합니다. W를 추천합니다. 특별하고 독특한 플롯으로 판타지, 로맨스,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어 하루 종일 앉아 12시간 가까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25, 21는 첫사랑,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같은 청소년적인 감정이 많이 담긴 평화로운 드라마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있는 내용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은 편안한 플롯이지만 갑자기 튀어나와 모든 것을 망치는 줄거리 반전이 있어서 몇 일 동안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비밀의 숲 시즌 2를 추천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어렵습니다. 장르에 따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는 판타지와 미스터리 드라마를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는 평범한 일상과 성장, 가족 드라마를 선호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들의 블루스, 나의 해방일지, 25, 21, 18 어게인, 응답하라 시리즈 등이 그 예입니다. 미스터리, 복수, 법정 드라마 중에서는 비밀의 숲, 보이스, 소년심판 등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도깨비입니다. 이전에도 몇 개를 봤지만 도깨비로 인해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각본, 영상미, OST, 연기력이 드라마의 퀄리티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깨비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마치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아직도 2016년에 공개된 드라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놀랍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알고 있지만입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로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세트, 모든 캐릭터의 복잡성, 부가적인 스토리라인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현실적인 요소까지 모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로맨스나 천천히 불타오르는 감정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추천할 드라마라면 100% 마이 네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액션으로 가득 차 있고 슬픔도 있으며 멋진 캐스팅과 구성입니다. 여기 제가 모든 캐릭터들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방영된 또 오해영입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의 삶에서 특정한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요 캐릭터의 인생관, 생각, 일상 경험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상기합니다. 항상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의 생각과 삶을 볼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잘 만들어진 드라마를 보면 그들을 응원하게 되고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들을 아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인생 최고의 드라마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아름다운 OST는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최고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그 작품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서현진의 탁월한 연기력과 조연 배우들의 코믹함, 특히 남주의 입양형제인 박훈과 핑크머리 여자친구 유난나, 그리고 여주인공의 섹시한 친구인 하시은의 러브 트라이앵글 덕분에 더욱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외 시청자들이 추천하는 K-드라마였는데요.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느낀 감동과 우리 드라마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들이 문화예술이 가진 엄청난 가치와 함께 전 세계로 더욱더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반응과 주제들에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 이모저모였습니다.